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시니어의 연애 기술 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어떤 여성을 좋아할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이겁니다. 네, 대부분 어떤 남자를 좋아하세요 이러면요. 여자들은 다 돈 많은 남자만 좋아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에게 어떤 남성을 원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네, 저는요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이 좋아요 이래요. 예, 집에서 24시간 그냥 도장 찍고 누웠다 일어나고 누웠다 일어나고 제 자세는 하루 종일 누워서 이겁니다. 이러는 사람은 저도 그런 사람은 별로거든요. 늘 뭔가를 추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젊었을 때처럼 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목표를 정해서 나는 이번에 뭐 운동을 테니스로 해서 운동으로 뭐 어느 대회 나가서 3등을 하고 싶습니다 라든가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습니다 라는 등 이게 목표가 있으면 되는데요. 뭐 하세요? 저는요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요. 이런 거보다 시사에도 좀 능하고 또 이제 운동도 못하는 운동이 없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성들은 뭔가 자기 일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꼭 뭐 직장에 나와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이제 그 연세 되신 분들은 또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한 경우가 많아갖고 예, 봉사로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 되게 멋지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반팔을 입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팔보다는 딱 근육도 있는 거 보면 왠지 건강미가 넘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건강한 남자를 좋아한대요. 건강한 남자들은 왠지 날 위험으로부터 딱 보호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든든하고 생각만 해도 내 보호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해갖고 아파요 이러면은 여자인 내가 일로 오세요 이럴 것 같아갖고 나 이러다가 괜히 떠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 좋아하고요. 또 세 번째가 유머 감각 있는 남자래요. 저 어제 잠 못 잤습니다. 왜요? 김 여사의 마음을 돌아다니느라고 이렇게. 오글거리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고 합니다. 네, 좋다고 해요. 참, 이 꽃이 사방에 있네요. 네, 꽃 있네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앞에 있는 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면 처음에는 어머 이거 바람둥이 아니야, 작업 멘트 아니야 이러는데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대요. 네네. 그래서 남자가 자기 표현을 어느 정도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대부분 과묵한 남자가 좋다고 그랬는데 과묵한 남자랑 결혼했더니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해갖고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남자가 너무 말이 많았고 조잘 이러는 거는 싫지만 표현할 건 표현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자상한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자상한 사람. 차가 빵빵거리고 근데 본인이 먼저 뛰어갖고 이러는 것보다는 안쪽에 여성을 걷게 한다든가 횡단보도 있거나 뭐 누가 쾅 소리 나면 깜짝이야 이러면서 본인이 먼저 도망가고 이러는 요즘은 지하철 보면은 여성은 서 있는데 본인이 앉아 있는 남성들 간간히 봅니다. 여성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앉으세요 이랬더니 남자가 제가 앉겠습니다 하면서 앉더라고요. 부부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왜 이렇게 나약해진 거야 내가 속으로 이랬는데요. 그래 내 모성 본능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요 남성들 보면 또 애처로울 때 있어요. 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직장생활 30년 열심히 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꾸부장에 있는 거 보면 또 안 될 때 있어요.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면 절대로 헤어지지 못한답니다. 부부가. 그러니까 불타는 사랑보다는 서로 간에 상대방을 안쓰럽게 보는 이런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못 헤어지는 부부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은 자는 모습 보고 안쓰럽고 좀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좀 잘해줄 걸. 저도 젊은 날에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지지 않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래 이런 거는 내가 나가서 그렇게 유머도 하는데 왜 집에서는 우리 남편한테 유머도 안 했을까? 유머를 하잖아요, 이래요. 야, 네가 그런 유머를 하는데도 웃는 사람이 있냐, 야, 아유, 아유 이래. 그러니까는 저를 완전히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저를 막 묵사발을 만드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잘못이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선 제 남편은 되게 단순해요. 동네 분이 당신 너무 멋지다고 하더라. 난 그냥 한 소린데 그걸 뭐라고 했다고? 멋지대. 또 이러면 뭐라고 했다고? 멋지대. 이러면 뭐라고 했다고? 멋지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왜 못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의 좋은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싸우고도 이 뒤끝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나서 밥 먹을래? 커피 마실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해갖고 정말 단순한 사람인데 그런 비유를 왜 못 맞췄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 수건끼리 닿는 것도 싫어갖고 수건도 이렇게 멀찍이 떨어놓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하고 저랑 맞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남자를 보면서 어머 정말 멋있다. 나 저런 사람하고 살고 싶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네, 제가 뭐 눈이 높아서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남편을 보면서 그래 사람들은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정말 멋지겠다.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 들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보는 사람마다 저런 사람하고 살고 싶어. 저런 사람도 살고 싶어. 이러면 저 병원 가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저는 여성분들에게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이들 있는 데서 아빠 흉 절대 보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빠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역시 아이들 앞에서 엄마 흉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럼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빠는 서로 네가 보기에 안 맞는 면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나쁜 아빠는 아니잖아. 너한테 나쁜 엄마는 아니잖아. 너한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부부가 살다 보면 너도 친구랑 싸우는 경우 있지. 엄마랑 아빠도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말 결혼을 부부가 헤어져서 결혼을 해야 된다면 아이들이 재혼한 부모한테 반발심을 갖는 이유가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허락 없이 이혼한 거. 그래도 내가 아무리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지만 나도 인격이 있는 건데 엄마가 혼자 살기 너무 외로우니까 엄마 남자친구라도 좀 만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남자친구 이전에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니? 아빠랑 엄마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단다. 그런 얘기라도 한마디 했으면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집을 나가고 헤어졌는데 왜 내 허락 받지 않고 두 분이 헤어졌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자식이 무서워갖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가기도 무섭다고 이래요. 걔가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무섭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헤어지면서 위자료 한 푼도 안 받았냐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아빠가 올 줄 알고 기대를 했나 봐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계속 있어갖고 그게 반발로 엄마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미움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있거나 이러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엄마랑 아빠랑 너한테는 참 좋은 아빠고 너한테 참 좋은 엄마지만 내 사정이 있어갖고 우리는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너 의견은 어떻겠니?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이러면 너도 어른이 돼서 엄마의 입장, 아빠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헤어졌어. 그럼 엄마가 보는 나는 뭐야? 아빠가 보는 나는 뭐야? 사람 아니야? 자식 아니야? 그렇게 맘대로 했으니 나도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재혼 상대로 생각하는 여성 중에 하나는요. 제일 싫어하는 유형 하나를 꼽는다면 아들 있는 여성은 기피한대요. 아들 있으면서 재혼하는 여성을 라디오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 휘발유를 끌어안고 불에 뛰어드는 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들 가진 여성과 네, 재혼하는 거를 꺼려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휘발유를 들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라고 표현했지? 저는 거기에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남자애들은 사춘기도 좀 심하게 오고 이래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부부가 헤어진다는 것은 네, 서로한테 다 상처잖아요. 특히 아이들한테 상처인데 요즘은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고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두어갖고 내 핏줄이니까 걷어서 키우는 경우도 많지만 또 고아원에 맡겨지는 경우도 참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네, 어른이 된다면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재혼을 했을 경우에 반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진짜 외로워서 재혼하고 싶긴 하지만 아이들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그 도시를 갔더니 네, 미혼 남녀가 아니라 재혼 남녀를 딱 대상으로 해갖고 미팅 주선이 있어요. 미팅 주선이 있는데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부대끼면서 막 이렇게 서로 허물을 딱 이렇게 허물고 벽을 허물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 또 이제 막 게임을 하다 보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보고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이네. 나 운동 좋아하는 게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쌍이 의외로 서너 쌍씩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성들이 건강하게 보였을 때 좋고요. 또 활발해 보일 때 좋고 네. 근데 남자들도 역시 여성들이 활발하고 네. 여성들도 남자가 활발하고 운동 좀 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어디에 몰두했을 때 그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남자다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건강하고 자기 일을 갖는 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공통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머 감각. 남자가 그냥 고지고대로 어머 저 꽃 좀 봐요. 꽃이 뭐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 어머 달 좀 봐요 달. 그 달 지난달에도 있었던 달이거든요. 이러면은 그 대화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 중에 대화가 끊기지 않게 꾸준히 이어가는 남성을 선호한다고 나왔어요. 이 대화 아니면 저 대화. 그러니까 화제가 끊임없이 나오면은 여성들이 좋아하는데 예. 그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 중에 하나는 눈이 살아있는 여자를 좋아한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동그랗게 뜨고 집중할 수 있는 여자들. 네. 얘기하는데 반 뜨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러는데 동그랗게 뜨고 집중하면서 가끔 끄덕끄덕해주면 내 말에 집중해 주는구나 해갖고 기분 좋아한대요. 그렇게 따지면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남성이 그러십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랬군요. 긴 말을 할 게 아니라 햇말을 그대로 반복하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군요. 이사했어요. 이사했군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 엄마가 아파서 엄마가 아프셨군요. 이렇게 따라하면 화술이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저는 조실 부모하고 막 이렇게 구질구질한 얘기하면 남자들이 싫어한대요. 네네. 구질구질하다고. 뭐 지한테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도와달라는 의미로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여자랑 친해지면 돈 얘기하겠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죠.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중매순 중에 한 명은요 여자가 씩씩거리고 전화했어요. 왜요? 이랬더니 남자가 매일 우리들한테 있는 척을 했거든요. 만나갖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500만 원을 꿔달랐다는 건. 제가 막 전화해갖고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한 번만 나와서 돈 얘기를 했어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자기네 스승이 여자한테 돈 얘기를 해봐야 진심을 알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건 핑계죠. 돈 얘기를 해서 꽂으면 여자가 너를 좋아한 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굴 바보로 하세요? 다시 나한테 해달라고 중매서 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 여성이 나중에 그러면서 또 한두 번 만났나 봐요. 그러면서 돈 얘기는 농담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만났는데 허우대는 멀쩡하니까 그랬는데요. 잠깐 어디 간 사이에 USB를 이제 노트북 갖고 이제 이런 데서 공부하는 데서 좀 만났나 봐요. USB가 이렇게 항상 열쇠
여자랑 같이 있어갖고 그걸 딱 꽂았더니 온갖 여자들 사진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일 하려고 두 분 소개시켜줬다가 아주 100배 사죄를 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난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10년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혼했다고 했을 때 저렇게 좋은 분하고 왜 이혼했을까 부인은. 네, 그랬더니 여자가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전 무슨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두고 왜 여자가 바람이 났대요. 그랬더니 사회생활 한다고 그래서 하게 해줬더니 바람이 났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했던 거 다. 그리고 이제 또 제 친구는 이게 이렇게 결혼 정보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갖고 결혼까지도 이제 날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꼭 이제 7시 이후는 집에 들어가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불시에 갔었대요. 갔더니 여자가 문을 열어주러 나왔대요. 그러면서 손해배상 거기다 청구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나 이제는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졌어. 네, 그 어떻게 그래도 야 안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했으면 어쩔 뻔했니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지인을 만나고는 괜찮은데 제2의 인생을 같이 하려고 만날 때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만나자마자 또 이렇게 막 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처녀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성 강의하시는 분이 특강을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재혼하기로 한 부부가 이제 왔어요. 이제 리얼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궁금해갖고 저한테 제가 몇 명 소개했더니 와서 들으라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혼 앞둔 분들이 와서 하니까 강사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교육을 참석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재혼할 건데 서로 그쪽으로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정말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혼하는 경우에 그런 것도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뭐 중요해요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또 혼자 못 사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게 우리가 밥만 먹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게 또 부수적으로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안의 애경사를 잘 챙겨주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네 친척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재혼할 상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갖고 이 모임을 자꾸 만들려고 한대요. 우리 식구랑 친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는요 이렇게 친해져야 이제 1년이면 뭐 한두 번 만나겠지만 그래도 애경사가 있으면 이쪽 엄마 아버지 자격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재혼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그림자랑 결혼한 거야 이런 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는 그 자상하게 여자도 자상한 남자를 좋아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정말 배려심 있고 자상한 걸 좋아한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 자상하고 또 대화가 통해야 돼요. 대화가 통해야 된다는 건 결국은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잘 되는 걸 원한대요. 여성들이 남자를 고를 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냥 뭐라고 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너는 떠들어라 이러면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든답니다. 근데 우리 연애할 때는 무슨 얘기하면 그랬어? 이러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얘기하면은 자기야 나 이거 뭐 변한 거 없어? 이러면은 너 머리 한두 번 잘라보냐? 어떻게 자를 때마다 나한테 물어보냐?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결혼해서 20년 이렇게 살아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서로 재혼해서까지도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너무 무뚝뚝한 사람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자상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자상해갖고 먹을 때도 이렇게 한식 반찬도 떠주고 또 옷을 입을 땐 또 이렇게 코트도 잡아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만 한 거래. 그날만. 나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 거 못해 이러더래요. 그런데 조금 노력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뭐 그거 아예 이게 마비가 돼 이 정도면 안 해야 되겠지만 그거 좀 여자가 좋다고 그러면 해줄 수도 있고 또
여성분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상냥하게 하는 편이 아니고 툭툭 던지는 편이라 하더라도 남자가 그걸 원하면은 좀 상냥하게 노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정말 다정다감해야 되고, 네, 소통이 돼야 되고요. 네, 또 유머 감각 있어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자기 일을 좀 할 때는 열심히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여자들은 매력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운동을 하더라도 같이 하는 건 더 중요하죠. 근데 무슨 말 하면은, 예, 뭐 일일이 막 간섭하고, 내가 생활비 200 줬는데 얼마 썼어요? 네, 5만 원 남았어요. 두부 1,000원, 콩나물 1,000원 일일이 쓰세요. 이러면 그거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칭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하면 갈롱맞다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음식 깐깐해갖고 뭐 이거는 여기에 뭐 넣어야 되고 이거는 뭐 계량컵으로 해야 되고 이러면은 여자 스트레스 받겠죠. 집에 들어오면 이런 스타일이면 피곤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막 이거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술만 먹었다 하면은 두주불사가 돼갖고 새벽에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건강도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좀 줄이세요 이러면 나 요즘 편안히 살았는데 왜 뒤늦게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막 화를 낸대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속은 타고 이러면 스트레스도 서로 받겠죠. 그래서 정말 재혼은 처음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된대요. 더 신경. 왜? 예, 우리가 정말 사랑만 갖고도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이러다가 딱 했는데 일일이 참견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 못하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분들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래요. 근데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재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른 하시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 한 번도 남들 2번 할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으면 꼭 이게 결혼 한 번 하셔서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 한 번 해야지. 어떤 분이 70세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결혼하셨어요. 묘비명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미개봉 반납 이렇게 써놨대. 미개봉. 뭘 개봉인지 모르지만 그냥 웃어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남자가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니까는 유머 감각 있는 남자들이 인기가 있는 게 그거죠. 오, 자기야, 나 어제 잠 못 잤다. 왜? 자기의 마음을 돌아다니라고. 자기야, 나 전화 좀 걸어야 되겠어. 왜?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다고 얼른 전화하기로 했어. 뭐 이렇게. 자기네 아빠 도둑이지. 우리 아빠가 무슨 도둑이야, 별꼴이야. 아니야, 자기의 눈을 보니까 밤하늘에 별을 훔쳐다 콕 박은 것 같아. 내 돈 많고 성격 좋고 뭐 집도 한 채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소개해 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하하. 예.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정보에 능해 갖고 어디에 가면 무슨 영화를 하는데 그 내용을 쫙 설명을 해주면 정말 좋겠죠. 네,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비한테 걸린 여자가 나와서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다 이랬더니 너무 뭐 얘기하면 모르는 게 없대. 모르는 게 없어갖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여자들은 순간적으로 좀 말 한마디에 감동할 수도 있잖아요. 야, 자기야, 나 만나라고 이렇게 늦었네. 약속 시간에 늦었더니 야, 나 만나라고 이렇게 꾸미라고 늦었네. 다음부턴 나 만나면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돼. 당신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면 여자가 감동 안 하겠습니까? 감동하죠. 또 남자를 보면서 여자가 자기야, 괜히 쓸데없이 키 크면 뭐 하겠어. 알차고 아주 그냥 진짜 똑부러지게 생겼다. 괜히 기지만 천만 많이 들어. 딱 입어갖고 하니까 자기 너무 귀엽다, 귀여워. 이러면 남자 인정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인정해준 여자.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피부가 검으면 건강미가 넘쳐 흘러서 너무 좋아요. 또 하얗면
진짜 백옥생이 따로 없네요. 뭐 이렇게 예. 그때 맞춰서 여자가 칭찬해주면 남자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런 여자라면 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남자랍니다. 네네.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 듣기 좋아하는 말인데 거짓말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멋지게 보일 때 또 있어요. 와, 자기 오늘따라 그 파란 티가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원래 이런 새끼 잘 어울렸어? 또 말을 막 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막 한 거야? 이제는 그 말투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 이렇게. 이 말투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자 학이 따라서 사랑하는 여자가 좋아하는데 뭐 이거 바꾸는데 내가 뭐 생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예, 자기는 옆에 내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나를 보호해주는 평생의 보호자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하나는 외로워서 둘이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재혼을 하는데 하나는 외로워서 둘이니까 더 짜증나네요. 이러면 정말 굳이 못 들어 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험난한 세상에 그래도 내 편이 있고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해결을 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야 나 옆집 여자랑 싸웠다? 뭐라고? 그 여자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막 말대꾸를 하더라고. 이러면은 당신이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데 당신한테 말로서 그렇게 상처를 준단 말이야. 속으로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랬어도 말을 해도 그러면 내 편 들은 느낌 들잖아요. 아, 우리 남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무슨 일이 있어갖고 어느 엄마랑 다퉜다 그랬더니 너 그 다혈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이래. 저는 이제 기본 어긋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그 예의가 없으면 욱 하는 게 있어요. 너 그럴 때 이런 일이 언젠가 일어날 줄 알았다. 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이럴 때 내 편 들어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가서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간만으로 내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못해. 이랬더니 나는 원래 거짓말 못해.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 당신 솔직한 거 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좀 안 그랬어도 되는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주 무시를 해버렸어요. 당신이 그거 뭐 제대로 아는 게 당신 책도 한 권도 안 읽잖아. 나 막 이래요. 그런데 왜 책을 안 읽겠어요? 어느 때 보면은 글씨체도 너무 좋고 저보다 아는 게 더 많은데 당신 책 한 번 읽는 걸 못 봤어. 이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회사에 잠깐 오라 그래서 아들하고 갔더니요. 이 딱 책꽂이에 책이 딱 있네. 자기 개발서 쫙 있더라고요. 그걸 꼭 제 앞에서 읽어야만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게 나중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7일씩 휴일은 2탕 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부가 너무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거는 좀 위험한 사이예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싸우면서 다 나타나거든. 나한테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싸우면서 다 나타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부들이 금세 헤어지더라고요. 막 싸우면서 정든다고 정 안 듣까 봐 수시로 싸우고 막 반찬 투정하면은 생활비만 더 갖다 줘봐. 반찬 고기로 해줄 수 있어. 막 이럴 텐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젊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막 이 부딪힘을 통해서 이제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둥글둥글. 지금 뭐라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고르는 걸 너무 까다롭게 보시지 말고요. 나는 편안한 사람이 좋아 이러면 편안한 거. 편안하면서 성격도 좋고 돈도 많고 일도 있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거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차지 안 옵니다. 이미 딴 사람한테 갔어. 딴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양보를 해서 그래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면은 좀 양보를 하면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예뻐야 돼. 그 대신 편안해 보이잖아. 그리고 비싼 옷을 안 입어도 기품이 있어 보이잖아. 좋게 보려고 하면요 좋은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안 좋게 꼬투리를 잡으려면 다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좀 양보하고 음식을 못하면은 내가 좀 혼자 살면서 익힌 요리 솜씨를 발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둥글둥글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유머 감각 갑자기 뭐 유머 감각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떤 분이 이래요. 저요 이 재혼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재밌는 얘기 2개 해줬더니 여자가 너무 좋아해갖고 헤어지면서
헤어져 오면서 유모책을 3권을 샀대요. 그럼 만나기 전에 거기에 품위 유머를 다 아닌 것처럼 서너 개씩 딱 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대요. 엉덩산에 사는 용이 있습니다. 어떤 용? 똥꾸녕, 똥꾸녕. 여기에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변비. 여기에 뱀도 살고 있습니다. 설사. 근데 여자가 너무 재밌게 막 웃어주니까 더 신나서, 예, 여기에 중국집도 있죠. 몽고 반점 막 이랬대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유치했는데도 여자가 너무 막 재밌게 웃어주기 때문에 신나서 그걸 달달 외웠대요. 너무 웃기죠. 엉덩산에 사는 용, 똥꾸녕. 또 시험을 보는데 딱 친구를 보니까는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가를 쓰시오. 네, 로댕 이렇게 썼대. 로댕. 이렇게 보니까 로댕이라고 썼는데, 예, 컨닝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덴뿌라 이렇게 됐어요. 덴뿌라. 예, 예.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옆에 있는 애가 보니까 덴뿌라, 또 컨닝했다고 할까봐 어묵 이렇게 썼대. 어묵. 진짜 재밌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 막 깔깔거리면서 다음에 또 해주세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이러니까 또 신나가지고 또 열심히 했대요. 근데 우리가 결혼하면 생활인으로 돌아오는 건데 밥 먹다 말고 있잖아. 만들기가 있었는데 말이지. 이게 오뎅, 로댕, 어묵. 그러면요 진짜 그것도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자기가 딱 생각을 했대요. 이 개그 프로를 같이 보자 이랬대요. 같이 보니까는 이게 코드가 맞으니까 같이 막 웃는데요. 깔깔거리고 같이 웃으면서 또 친해지고. 네. 또 이제 만약에 오늘 그 프로를 안 했다면 다시 보기라고 깔깔거리고 막 웃는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코드 맞는 게 또 하나가 생겼어요. 유머 코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대요. 뭐 몽고 반점 막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이제 퀴즈를 낸답니다. 가장 가난한 왕, 가장 가난한 왕. 이거 맞히면 내가 내일 고깃값 줄게 이런데요. 가장 가난한 왕, 가장 가난한 왕, 가난한 왕. 그래갖고 여자가 몰라요. 이러면 고깃값 추가 10,000원 이런데요. 뭘까? 최저임금 이러면 막 박수치고 있는데 최저임금. 가장 가난한 왕 최저임금. 최저임금. 딸기가 직장을 그만뒀대요. 뭐? 딸기 시럽. 네. 네.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 신발이 화났다. 3글자. 신발끈 막 이러면서 얘기했대요. 그거 얼마나 웃기고 진짜 유치해요. 그런데도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달랑 자기 둘만 있는데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이거 그래 보너스야 이러면서 10,000원씩 더 주면 또 그거 갖고 좋다고 막 부인이 막 웃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모 자료 좀 주세요 이래갖고 제가 넌센스 465개 드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직은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상상하면 두 분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나씩 하기로 했대요. 예. 부인이 무교였기 때문에 우리 절에 가자 이래갖고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래갖고 뭐 요번에는 이런 절, 다음은 뭐 낙산사도 갔었고 그 다음에는 뭐 제주도에 무슨 절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통된 게 있으니까 같이 여행 삼아 절을 가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완성된 느낌이 들어요. 혼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진짜 자식들 오라 그래도 뭐 핑계 대고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요. 밤새 잠을 못 자서 이제 자야 돼요. 핑계가 많은데 이렇게 옆에 짝꿍이 있으니까는 너무 좋고 혼자 먹는 밥보다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이제 찌개를 해줘도 약간 짜면은 당신이 이렇게 짜니까 물을 많이 붓게 돼갖고 내가 할 일이 생겼네 또 이러고 그런데요. 또 빨래를 할 때도 당신 덕분에 내가 스트레스를 주물르면서 풀게 되네 이런데요. 그러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거가 눈에 보이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만났으니 저도 고마운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지금은 그 짝꿍이 옆에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아담하고 이러니까는 항상 옆에 이렇게 붙어 다니고 이러고, 고목나무 옆에 고목나무에 매미 붙었네 이러면서 매미 일로 와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대요. 그래서 두 분은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난 남편은 서로가 안 맞아서 그랬는데 그 남편한테 고마움을 느낀대요. 헤어져 줬기 때문에 이 남편을 또 만나서 그 남편을 위해서도 제가 항상 빌어줍니다. 건강하게 잘 사시고 또 어떤 누구를 만나서 맞는 여성을 만나서 인생 이막을 좀 같이 잘 보내기를 빌어준대요. 그런 걸 보면서 치지고 볶고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 남편의 좋은 점을 한 3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3가지 너무 무리네요. 한 가지씩 얘기한다면 무리한 얘기를 했네요. 남편의 좋은 점 한 가지. 남편의 좋은 점 한 가지. 네네. 남편의 좋은 점 한 가지. 저는요, 저희 은사님이 남편의 좋은 점을 100개를 써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한 가지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아니어도 된다. 숙제다. 이래서 남편을 관찰했거든요. 평소에 키는 작아가지고 하는데 장점을 쓰려니 키가 아담해. 평소에는 대머리야. 머리숱이 가운데가 없어갖고요. 매일 이렇게 화장품으로 여기 검은 거로 매일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흑채인데 그 당시에 흑채가 없었거든요. 그거를 여기 매일 이렇게 칠해갖고 면봉으로 피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쪽 머리를 그쪽으로 옮기고 이래서 대머리, 평소에 대머리 싫어했는데 근데 칭찬으로 쓰라니까 머리숱이 적으니까 샴푸가 들더러 해갖고 정말 100개를 억지로 썼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 그렇게 하듯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쓰려고 하면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써야 되니까. 그래, 반찬 투정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 또 그리고 성격이 뒤끝이 없어. 그리고 나한테 잔소리를 하지만 그걸 갖고 몇 날 며칠 얘기를 안 하고 그 시간을 딱 끝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나한테 왕방울이라고 하니까 그래, 눈이 작다고 하는 것보다 큰 걸 크다고 하니까 솔직해. 막 이렇게. 저만 보면 왕방울이라고 매일 했어요. 꾸냥이라고 했어요. 꾸냥. 중국 여자같이 생겼다고. 그때는 더 컸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너는 눈이 커. 그래서 겁이 많은 게 또 뭐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정말 우리는 우리 은사님 덕분에 서로 나쁜 거를 매일 상담하면서 좋은 점으로 보는 눈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늦게 만나갖고 저희는 제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늦게 만났는데 그 한창 건강하고 좋을 때 서로 여행도 다니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저렇게 아파서 있으니까 여행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있을 때 잘해, 이 말이 저는 정말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있을 때.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2년 있다가 여행 잘 다닐 거예요. 그건 2년 후의 일인데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데 2년을 행복을 저는 미루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2년 후부터는 서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행복해질 거예요. 이러지 말고요. 행복을 미루지 말고 지금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소중한 금 3개, 황금, 지금, 소금인데 지금 있는 지금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요. 지금 이 사람을 칭찬하고 지금 이 사람과 같이 여행을 다니고 이러는 게 중요하지. 우리 지금은 아직은 애들 뒷바라지 해줘야 되니까 2년 후부터 여행 다니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너무 자기 어려운 때 만나가지고 이제 좀 몇 년 후부터는 우리 여행 다니자고 했는데 부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부인 너무 미안한 게 너무 많대요. 매일 그냥 그 남편이 입던 잠바 입고 또 이렇게 막 쭈그리고 앉아서 빨래면 궁상은 저렇게 궁상 떠니까 아주 꼴 보기도 싫다고 이랬대요. 근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편 앞으로 이렇게 애들 앞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쭉 있더래요. 바보같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왜 그렇게 궁상을 떨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행복을 미루지 말고 그 사람한테 잘해줄 것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제일 잘해주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 걸. 그 좋아하는 술 저는요 술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예, 항상 반병을 먹으면 취했다고 생각하고 네 사람을 달달달 볶았거든요. 그래서 반을 쏟고 반을 물을 이렇게 붓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한 병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 막 주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냥 맹물 말고 그냥 소주로 채워줄 걸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것도 뭐 이제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한 게 참 많죠. 그러니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만나는 이 사람한테 잘해준다면 저는 재혼도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지 말고, 네. 좋아하는 사람 만나셔갖고 나를 챙겨주는 이런 사람과 함께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사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1부터 10으로 했지만 아까는 이제 여성이 남성을 만났을 때고요. 지금은 남성이 어떤 여성 아까 또 헷갈리네요. 이래서 이제 문제예요.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발을 거꾸로 신어갖고 둘 다 검은색인데 모양이 달라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 귀걸이도 각자 짝짝이로 하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한번 같은 색깔로 다른 연출을 해봤어요. 이랬는데 어머 이제 난 누가 챙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배우자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아까처럼 1부터 10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네, 일일이 따지지 말고 2, 이해를 하세요. 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뒤늦게 만나서 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면이 다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지금까지 고집해 온 게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는 네네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지 않는 거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여성이 남편에게 따지지 않고 이해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따지지 말라. 또 이것저것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단순하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플하게. 이것저것 따지고 막 일일이 간섭하고 이러면 뭐합니까?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또 3, 네. 삶에 필요한 게 도대체 뭔지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삶에 필요한 게 뭐 그렇게 구차하게 어떤 체면도 아니고요. 또 돈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돈 넣고도 쓸 시간이 없었다고 이런 분들이고요. 자기한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벌벌벌 떨고 못 쓰는 사람이 저는 제일 불쌍하거든요. 같이 쓸 사람 있는 것도 이것도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 깨달아라. 4. 네, 사랑하라. 여성은 남성을 사랑해주고요. 또 남편은 내 아내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늦게 만나서 사랑할 시간도 모자란데 뭘 그렇게 그냥 일일이 따지겠습니까? 사랑해라. 5. 오해는 바로바로 풀어라.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거든요. 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혹시 뭐 내 돈을 딴 데로 빼돌리는 게 아닌가,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오해가 있으면 그 즉시에서 푸는 거예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러면요 눈덩이처럼 크게 되거든요. 아까는 예,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라고 했는데 네, 오해하면 그 즉시 풀어라. 6. 네. 육신을 편안하게 하라. 육신을 편안하게 해야죠. 몸을 들들들 볶는 거예요. 아, 좀 그거 오늘 안 하면 어때요? 그냥 막 걸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닦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면 복 나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걸레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걸레 들고 이러면요 피곤하거든요. 네. 그리고 7. 네. 77맞게 옷 입지 말라고요. 네. 왜 나이 들면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는 거예요. 명품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네, 칠칠맞지 않게 단정하게 옷을 입는 거예요. 또 8
팔자 타령하지 말아라. 팔. 저는 징징거리는 사람 제일 싫거든요. 아유, 내 팔자가 이렇지.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예, 팔자를 딱 이렇게 눕혀놓으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또 반 자르면 3이 되기도 합니다. 네, 삼삼한 게 모여갖고 팔팔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자 타령하지 말아라. 네. 아유, 제 팔자가 그렇죠. 뭐 이러면 자꾸 사람이 자꾸 들으면 구질구질하고 얘기도 듣기 싫어요. 네. 네네. 구상을 하라. 우리 이제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요. 우리 같은 삶이잖아요. 같이 가야 할 길. 네네. 부가요. 네.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데서 네, 구상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네, 우리 삶을 구상을 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서로 노력을 하고 구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디를 여행을 가고 또 여가는 어떤 여가를 즐겨야 되고 우리가 구상을 하면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인생 이막의 그림. 같이 여행을 다니되 좀 가까운 곳을 자주 가는 편 아니면 돈은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노후에 아프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는 돈, 건강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또 여가도 필요합니다. 네, 그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내 짝꿍이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죠. 네, 이런 일들을 네, 10가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10. 네. 이렇게 쓰다 보면 글로써 구체화됐을 때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한다면 일시 백천만 이거는 나이 들면서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하고 10사람을 만나고 나만 쳐다보라고 하지 말고 10사람 만나고 100글자를 쓰는 거예요. 가계부라도 쓰든지 반성문이라도 쓰든지 네, 천자를 읽는 겁니다. 신문의 글씨가 너무 작으면요. 큰 글씨라도 읽고 네, 만 번은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건강을 지켰을 때 우리 인생 이막도 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열심히 네, 행복하게 행복을 노력하면서 가꿔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뒤늦게 만났으니 네, 정말 행복하게 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